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 이경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물적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순서는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순서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앞서서 빠른 업로드와 빠른 촬영을 위해서 제가 좀 대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면을 응시하지 않더라도 그 점 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점 정리한 거를 표에 띄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순서는 마찬가지로 맨 뒤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표를 읽어보시고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은 얘는 그냥 안 보시면 되고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부분만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이 연금보험료는요,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 불이백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네, 한도는 없습니다. 네,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는요, 부가 기준이 아니고요, 나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랑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장 가입자 전에 납부한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납부한 그 연도의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로 인한 노후 연금 이자 비용도 연 200만 원에 한해서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를 좀 할게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 물적공제는요,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공제 안에 주택 관련된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공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세부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 공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근로자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든 직장보험료든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입니다. 네,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은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건데요. 네,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뒤에서 설명드릴 주택마련 저축공제의 저축불이백의 40%의 소득공제와의 총합이 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의 40%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저축불이백의 40%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 소득공제는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반드시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돼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임차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경우 세대주는 모든 주택공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외의 곳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외의 곳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는요, 24년 3월 22일 이후의 차입분은 법정이자율 3.5%입니다.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차입이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입니다.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은요, 1주택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 상한액을 100%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한도는 상환 기간이랑 고정 여부, 비거치 여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고요. 이거는 해당 뒤에 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지금 말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이 세 가지의 합한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최소 600만 원부터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설명이 다 끝나고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환기간이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이거나 고정금리를 적용받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경우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상환기간을 갖고 있거나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경우는요, 계속해서 그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중도의 2주택이었다가 종료일에 1주택이 된 경우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요, 나의 지분만큼의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여덟 번째입니다.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네,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주택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주택의 기준 시가는 6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1번째입니다. 연체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12번째입니다. 미납이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초기 상환 시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15년을 경과한 뒤에 조기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입니다. 원래 순서로는요, 이 그 밖의 소득공제는요,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쭉쭉쭉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묶여서 한도가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주택이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주택 청약 저축 공제입니다. 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과세 기간에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일 경우 세대 주인 근로자 본인이 가입했을 경우 불이백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두 번째,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입니다. 네, 월 납입액 15만 원을 한도로 연 180만 원을 한도로 불이백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요, 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주택 마련 저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의 합이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적용이 되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세 가지가 합해지는 경우에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나 읽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스톱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